조금 주춤하신 시간은 있었긴 하지만 결국 네. 어떻게 되냐면 다시 회복해버렸죠. 지금 네. 회복해버리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사람들이 좀 관심을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우상향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싸게 사는 요때가 굉장히 기회였던 거고 네. 결국 길게 보게 되면은요, 외곽이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졌던 시절도 있지만 결국엔 이렇게 회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곽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선배님, 요즘 서울 전월세 대란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 김에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자금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대출 때문에도 그렇고 15억 미만 아파트를 이제 많이 찾으시거든요. 저희가 오늘 볼 이 단지가 요즘 핫하다고 해가지고 이 동네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서울 은평구의 11억, 12억대 아파트들 이제 집중 조명을 해주셨으면 해요. 네, 맞아요. 은평구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한 20평대 아파트를 네. 기준으로 보면서 현재 그 지역에는 어느 지역이 유망하고 어느 지역이 관심이 많은지, 네. 그리고 요즘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핫한 단지가 하나가 또 새로 나왔는데 네. 은평구에 있는 메디알레. 저 네. 들었어요. 네, 메디알레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은평구와 관련된 향후 전망 뭐 이런 것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먼저 이제 은평구에서 20평대 괜찮은 아파트를 찾으려고 한다 하면은 딱 뭐부터 봐야 될까? 손품부터 팔잖아요. 서울 경기도권에서 거의 모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역세권을 기준으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죠. 아무래도 교통망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역세권, 은평구 역세권을 먼저 볼 텐데 자료 화면으로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이 은평구에는 어떤 역이 지나가다 보니까 녹번역. 네, 여기 좀 제가 이렇게 좀 늘려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색깔 있는 곳에 첫 번째로 보이는 역이 3호선 녹번역. 녹번역. 그다음에 위에 불광역. 여기는 3호선하고 6호선이 지나가죠. 네, 불광역.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연신내역. 네. 그 밖에 이제 6호선이 이렇게 돌잖아요. 독바역이라든지 구산역이라든지. 예.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응암역까지. 정도. 예, 밑에 더 내려가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게 되면 여기 988역이라 해서 은평뉴타운. 요렇게가 이 지역의 역세권이네요. 네, 근데 은평구에서 가장 많이 선호되는 그럼 역은 이 중에서는 뭐라고 봐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좀 줄여서 볼게요. 네. 줄여서 보게 되면 가장 도심에 진입하기에 첫 번째 좋은 가까운 역이 어딜까요? 녹번역이요. 네, 녹번역이에요. 좀 이제 이 트리플역 해가지고 연신내,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면 세 개가 가는 거잖아요. 네. GTX-A 그리고 6호선, 3호선 여기가 메인이 아닐까 했는데 사실상 서울 가까운 녹번역이 제일 대장이군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것도 제 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가까운 곳이다. 이것이 무조건 다 정답이다. 그게 아닌 게 여기 네. 연신내역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연신내역을 가면 이 기준으로 자 보세요. 아파트 단지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바로 역 근처에 약간 빌라 나 흔히 무슨 있는 것 같아요. 상권. 상권. 물론 아래에 있죠. 네. 아래에 있는데 좀 멀어요. 예, 좀 가깝지 않죠. 음.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려서 녹번역으로 가볼게요. 녹번역으로 가보게 되면 자, 여기 녹번역이죠. 네. 올려볼게요. 확대하자마자 바로 역 앞에 힐스테이트 녹번. 베라일즈,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그 캐슬. 네. 그냥 다 붙어 있죠. 네, 대단지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연신내 가고 싶으세요? 녹번 가고 싶으세요? 녹번 가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자, 그런데 네. 여기서 또 그러면 이제 되게 궁금한 그거잖아요. 이 세 개 중에 어디가 더 좋을까?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느낌에 딱 보게 되면 어디가 대단지 같아 보이세요? 여기가 좀 커 보여요. 네, 여기죠. 네.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네, 여기가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물론 이제 휴스테인 녹번이라든지 보게 되면 바로 앞이잖아요. 네. 근데 대단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앞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은평구청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앞에 나름대로 관공서와 상권이 좀 형성되어 네. 있겠죠. 뭐 아주 좋은 곳은 아니더라도. 네. 그러면 상권과 관공서들이 몰려 있는 곳 앞에 대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역이 있다. 여기 지금 아파트 뒤에 있는 산인가요? 네, 여기는 산이라서 막혀 있네요. 등산하기는 되게 좋아요. 등산이 좋지만
그래도 이제 상권 있는 게 조금 살기엔 더 좋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대단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지금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게 지금 네이버 부동산인가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누르게 되면 네이버 부동산이 이건 나오죠. 네이버 지도예요. 네, 지도에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아, 21년이라고 나오죠. 네. 당연히 새 집이죠. 새 집이죠. 네. 지금 20평대가 얼마인지 한번 네이버 페이 부동산 한번 봐주실래요? 힐스테이트 녹번이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20평대가 여기 보이네요. 여기 평 누르면 더 간단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네. 이렇게 해야지 저희 불인이들은 편하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제일 낮은 가격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매매. 매매로. 10억 5천. 호가죠, 이건. 실거래가는 또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 되는 가격이 보이는.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히 센 편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 지역이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은평구 대장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녹번의 20평대 가격은 11억 언더다. 네. 아, 이렇게 이제 선풀을 보면서 아, 여기를 봤는데 그럼 대장만 볼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또 어떤 아파트들이 2, 3위권으로 있나 또 봐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네. 파악할 수 있겠죠. 사실 어느 아파트가 더 좋냐 그거보다는 사실 제일 사람들은 대단지부터 보고 그 다음에는 약간 조금 격이 떨어진다 싶은 대로 몰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 근처로 가죠. 여기 못 가니까 그 옆으로 가지 왜 격이 떨어진 데로 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 말 하시면 또 이제 우리 악플 달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녹번이라든지 베라힐스라든지 이런 쪽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 힐스테이트 녹번이 2위고 이거 3위인가요? 한번 가격 20평대로 한번 봐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아파트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그 많은 분들이 자꾸 그걸 따지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24평 기준으로 볼게요. 네. 12억이죠. 네. 아까 11억 5천이 있었죠. 네, 더 비싸요. 그러면 뭐가 다르지 않나? 네. 이렇게 실거래가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틀려요. 왜? 사실 알고 보면 선호도가 거기가 좀 높다라고 했지만 여기는 역세권이잖아요. 더 초역세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아. 가격대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녹번동 이 편한 세상 캐슬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이 힐스테이트 녹번이 관심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실거래나 호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심지어 힐스테이트 녹번은 19년도라서 네. 아까 봤던 그것보다는 좀 더 오래된 네, 느낌이죠. 2년 더 오래됐는데도 또 비싸게 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신기하다. 결국에는 그 말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 대장이 무엇이냐 꼭 대장만 가겠다가 아니라 그 주변에 사실 이 주변 인프라는 다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 은평구에서 여기가 제일 메인인데 그 은평구 이 다른 역들도 다 보면서 내가 어느 아파트를 갈지 선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불인이인데 내가 은평구에 뭐 발령을 받아서 이 동네 잘 모르는데 진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라는 이제 확신이 안 들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보면 좋은 선배님 만드신 책이 또 있잖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나간 책은 아니고요. 네. 그 지금 제가 사람들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2024년도까지겠네요.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했지만 그 전까지 이제 준비한 거니까 약 한 15년 전 정도 거래량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 단지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네. 그 섹터는 어디인지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여기 딱 띄워드려야겠다. 절대비기 투자 지도. 왜 수줍어 하세요? 투자지도라고 해서 이제 절대비기 족보를 만드셨는데요. 아, 여기 지금 촬영장에 제가 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똑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실물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운데 이게 서울 수도권만 해도 지금 700페이지 두께로 엄청 두껍잖아요. 네. 이걸 다 정리하셔가지고 이것만 딱 피면 말 그대로 족보집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 실거래량 많은 인기 단지들이 딱 추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짝 지금 공개 좀 해주세요. 저희 지금 절대비기 한번 띄워가지고 20평대 은평구 어디를 봐야 될까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지금 은평구를 보고 있으니까 네. 잠깐 한번
띄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은평구 20평대에 그동안 거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랭킹이 다 나오죠. 이 랭킹이 의미하는 바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실거래량을 보는 게 중요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대장 아파트는 뭐고 그 옆에 있는 2등 단지는 뭐고 이렇게 외우시고 있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조사를 해보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특정 지역에서 랭킹 안에 들어가는 그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지역, 섹터가 어디냐, 이제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그 동네 어디가 좋아? A가 좋아? 그럼 A 동네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데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 섹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선배들이 분명히 지난 몇 년 전부터 충분히 움직여서 나온 그 결과물이 뭐다? 거래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거래량으로 단지를 만들었고 네. 그 순위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섹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편한 것 같은 게 2009년부터 19년 옛날에는 시거리가 어디가 인기가 많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2009년부터 2019년이면 이번 투자 시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느 게 거래량이 20평대나 많았냐? 라이프 미성이란 데예요. 우리 88년도 네. 이 아파트 거 보면은 그때는 신축이 없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신축이 보면 북한산 현대 힐스테이트 3차가 2010년에 네. 확실히 신축 아파트가 네. 올라와 있죠. 네. 그 다음도 마찬가지 2011년.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딱 최근 5년간 실거래가량을 보게 되면은 건축 연도가 이렇게 가장 최신께 가장 탑에 올라와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쪽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선호도가 있었던 게 신축이나 이런 게 들어서면서 이쪽 섹터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신축 말고 이제 옛날부터 공통적으로 이어온 것도 있어요. 북한산 현대 힐스테이트 3차.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기라는 거죠. 그렇죠. 살기 좋은가 보다. 예를 들어 가성비가 있을 수도 있고 위치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은평구에 오게 되면 역세권을 찾을 거고 네. 역세권 중에서도 불광역을 딱 보니까 이 아파트가 괜찮더라라는 게 이미 증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족보집이 있으면 내가 이 동네에 어디부터 봐야 돼 라고 할 때 여기 아파트부터 보면 되니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여기는 사실 투자자랑 영위하기보다는 실거주하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아파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항상 이 족보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서 절대 빚기가 좋은 이유가 하락장, 소위 말하는 하락장이나 부동산이 좀 식어갈 때도 이 단지들은 항상 안정적으로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포인트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실거주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가 지금 20평대거든요. 네. 20평대 아파트 단지는요, 투자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원할까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걸 원할까요? 적게 들어가는 거 원하죠. 네, 20평대가 많이 들어갈까요? 30평대가 많이 들어갈까요? 20평대가 적게 들어가니까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겠다. 네,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가 또 상대적으로 갭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많은 단지들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 힐스테이트 녹번 저희가 방금 봤는데 네. 이 최근 5년간 실거래량에서는 6위예요. 이 다른 데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있나요? 힐스테이트 녹번 같은 경우가 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라고 하지만 위에 보게 되면 백년산 힐스테이트 응암동에 있는 이 아파트랑 비교하게 되면 5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걸 순위를 갖다 놓고 얘가 인기가 더 좋은 거고 얘는 인기가 나쁜 거야.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위에 힐스테이트 3차랑은 좀 차이가 나잖아요. 118과 92는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더 좋은 건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투자를 경험이 없이 이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맹신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놔요. 그러면 거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면 거래량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는 거래량 1등부터 10등까지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워서 이게 제일 좋은 거야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동네를 찾기 위함이에요. 이 섹터를 보라는 말씀이세요? 네, 섹터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2021년도에 가장 늦게 지은 아파트가 사람들이 선호도가 제일 높을 것이고 또 그때 매물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신축들이니까 얘는 거래가 됐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힐스테이트 녹번 같은 경우는 이미 거래가 한번 휩쓸고 갔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위가 떨어지는 거라
거래량으로부터 어디가 중요한 거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절대비기를 저희 부스터 멤버십 회원분들은 일부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 딱 책을 봤을 때, 아, 이 순서가 중요한가? 또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보여드려 볼게요. 네. 화면을 하나 넘겼는데 그 20평대에 아까 최근 5년간 거래단지를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순서를 매긴 거예요. 제가 왜 등수가 의미가 없다느냐? 여기 보게 되면 등수랑 상관없이요. 아까 녹번역 어딨죠? 여기요. 여기죠. 네. 녹번역 지역에 지금 몰려있어요. 몰려있는 게 보이죠? 이게 섹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 은평구에서 메인이다. 이런 네. 걸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1위가 있잖아요. 얘가 6이니까, 얘가 16이니까 거래량이 얘는 좋고, 1이 좋고 16이 나쁘다가 아니라, 아,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왔을 때 요 동네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찾더라. 그랬는데 매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1위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사실 2위는 아니더라도 한 뭐 5, 6, 7은 여기 몰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사실 또 그렇진 않고 여기는 또 16, 17이고 여기 위에 독바이역이 또 2위로 거리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은평구에 오는 사람들은 뭐를 보느냐? 일단 녹번역에 한번 가서 휩쓸어 보고 네. 여기가 무슨 역이에요? 불광역. 불광역 주변에 가서 한번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쪽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응암역이에요. 네. 응암역 위쪽에 신축 아파트 가서 막 또 이렇게 뒤진다는 얘기예요. 크게 보게 되면 은평구에서는 이 세 가지 섹터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지역도 있지만 네. 선호도가 있지만 몰려 있지 않잖아요. 은평구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디에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냐? 녹번역, 불광역, 응암역 주변으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는 얘기고 네. 그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녹번역에 왔어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지금 1등하고 있는 네. 그 이편하다상 캐슬이 1등하고 있으니까 여기 가야지. 근데 매물이 너무 비싸. 또는 매물이 없어. 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움직일 거냐? 이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 괜찮은 매물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나오면 여기 사야죠. 여기 사겠죠. 그런데 여기가 조금 뭐 여기 위치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냐? 보나마나 불광이나 응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래량 자체에 등수를 신경 쓰지 말고요. 그 사람들이 거래한 양들이 몰려있는 섹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거고 그 지역에서 가장 괜찮고 적당한 가격대의 매물을 찾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접근을 해야겠죠. 처음엔 섹터를 일단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를 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 소위 말해 싼 거 찾는 게 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또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옆엔 좀 덜 올랐네? 그러면 조금 여기가 아직은 뭐 이제 그 연도나 이런 게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가격 차이가 난다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어차피 인프라는 다 똑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동네가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리모델링을 살다가 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이점을 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절대비기 뭐 투자 지도라고 만든 이 책은요 거래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도 아니고 정말 은평구라는 건 태어나서 생전 처음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뭔 동네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맞아. 근데 이거를 딱 보게 되면 무슨 아파트가 최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 사람들이 집중되고 있는지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큰 그림 보기 정말 좋고 네. 손품 팔아야 돼라고 하는데 손품을 어떻게 팔지 모를 때 그래도 어디서 봐야 돼? 이런 거 사실 강의 안 듣고 독학하려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현장에 가봐야 돼. 맞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현장에 가봤자 더 우왕좌왕하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딱 보니까 아 은평구에 그동안 갔던 한 15년간 움직였던 우리 선배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녹번역과 불광역과 응암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 몰려가고 있더라. 그쵸.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몇 군데가 존재하고 있구나. 20평대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은평구를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 역 주변부터 가겠지만 어느 역부터 가야 될까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시간을 단축하려면은 딱 여기만 가보면 되겠다. 이렇게 돌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여기부터 우선순위를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뭐냐면 우리 선배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바쁘게 움직였던 발자취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재테크 신선배.
여기 등수에 연연하지 말고 이 지역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데 중에 가장 괜찮은 곳, 거기 중에서 저평가 이걸 찾으면은 투자나 실거주 실패할 확률이 적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공식으로 외우셔서 근데 이것도 공식이 아니에요. 1등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녹번역 주변이 11억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좀 불광역 여기 아파트도 좀 인기가 많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가격대가 어떤지 한번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론으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도 인기가 많은데 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또 금액대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쪽이.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불광역으로 왔어요. 네. 이제 불광역 주변에 되게 많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네. 아까 재밌는 거는 하고 이 단지가 좀 더 거래량이 많네요라고 했던 힐스테이트 3차 있죠. 네. 여기 딱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네. 독바역이라고 하는 독바역 바로 앞에 있는 네. 그 단지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불광역이 6호선하고 3호선의 연결 노선이니까 여기가 더 좋았고 여기가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가 더 많다?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저 그게 궁금했거든요. 무슨 이유일까? 왜냐면 간단하다니까요. 네. 가서 보게 되면 네. 솔직히 여기 가고 싶으세요? 여기 이쪽이 더 좋아 보이세요? 지도로 보면 여기가 좋아 보이죠. 네. 불광역 근처. 불광역 근처 여기가 먹자골목이고 네. 여기가 힐스테이트 있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가격이 비싸요. 아, 그래서 위에 그럼 그 다음에 어딜 갈까? 위로 가겠죠. 역 바로 있으니까. 아. 거래량이 꼭 이렇게 그 대장을 말하는 건 진짜 아니네요. 네,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싸서 거래량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의 1위, 2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이 동네에 왔는데 얘가 거래량이 1위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왜 그러느냐? 일단 불광역에 왔단 얘기예요. 그쵸. 와서 봤는데. 네, 너무 뭐 좀 다 좋은데 비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거나 뭐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가 가격이 집중되는 거죠. 아, 환감성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일단 한번 가격대를 볼까요? 네.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고 현대 홈타운 다 이제 현대에서 지은 건데요. 네, 20평대 기준으로 한번 봐주세요. 여기 현대 홈타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네. 20평대 그 다음에 매물이 없어요. 이럴 수가. 그러면 근데 그렇다면 실거래가 직전 실거래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또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진짜 요즘 매물이 씨가 마른다더니만. 여기 보면 낮은 가격으로 했을 때 8억 4천, 8억 5천 요 정도 8억 나오네요. 중반 정도 되네요. 네. 확실히 아까 녹번역이 10억 5천이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요. 아무래도 단지가 조금 더 오래됐으니까 여기 보면 2009년이죠. 네. 2009년이 구축이니까 아까 이제 녹번 같은 경우는 21년도. 21년도 그럼 벌써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당연히 가격대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럼 위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독바위역. 독바이역 그 다음에 아까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곳 네. 여기에 23, 24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매매하고 하면 조금 더 싸네요. 네, 확실히 입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게 음. 부동산은 가격이 정말 정직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단지들이 거래가 더 잘 되겠죠. 네. 근데 이렇기 때문에 거래량 그 자체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 3차가 네.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평상시에도 거래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데 만약에 뭐 지금 기준으로 이게 8억 3천짜리인데 8억짜리 매물이 나왔다. 네. 그럼 이런 거는 바로 그쵸. 금매로 바로 사라지겠죠. 네, 그런 식의 단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네. 이런 것도 판단하기가 좀 좋겠죠. 네. 응암역은요? 그러니까 밑에 또 한 군데 섹터가 있었잖아요. 그쪽 응암역이었죠. 자, 이제 그러면 응암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매물이 진짜 많이 줄어든 느낌이네요. 이렇게 대단지인데도 몇 개 없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뒤늦게 이제 바람들이 외곽지로 불러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불광역에서 밑으로 보게 되면 응암역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응암역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가 대부분 다 여기 몰려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좀 멀어요.
그렇죠. 그럼 걸어가기가 멀면 가격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자 그러면 벌써 동선이 예상되지 않아요? 아까 녹번이나 불광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응암으로 내려와야죠. 응암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응암을 바로 주변에는 여기는 다 이제 뭔가 빌라인가요? 네, 그런 거 같죠? 여기는 빌라와 오피스텔, 아. 도시형 생활시설들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여긴 재개발 아직 이슈 없나요? 뭐 재개발들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백년산 SK뷰 아이파크라는 게 그나마 제일 가깝죠? 네. 여기를 한번 볼까요? 20년이라서 꽤 신축인데요? 네 맞아요. 확실히 신축이니까 불광역보다 어때요? 더 비싸요. 근데 그게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얘는 완전 신축이잖아요. 20년 도니까 진짜 신축이다. 하긴 아까 그 불광역은 2009년이었으니까. 9년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와 신축을 선호하는구나 확실히. 가격이 근데 아까 그 신축의 녹번역은 얼마였어요? 훨씬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신축을 사러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동네로 움직임이 왔겠죠. 네. 조금 이제 여가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녹번은 못 가고 그렇다고 구축은 싫은 분들이 또 여기 중간인 이쪽으로 오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가격이 정말 재밌어요. 생각보다 정직해요. 정직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 되게 많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그냥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힐스테이트 2차. 2차 단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2011년에 지었으니까 얘도 조금 오래됐겠네요. 네. 그쵸? 아까 그 2009년에 그 불광동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신축이지만 그쵸. 좀 되긴 됐죠. 좀 되긴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가격이 좀 더 떨어지죠. 네. 물론 이제 뒤로 내려가면서 비슷해지는 거 보니까 그러면 가격이 이제 8억 4천대니까 아까 다른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하시겠어요? 불광역에 있는 걸 하시겠어요? 불광역에 있는 거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저평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광역에 있는 것 중에서 또 싸게 나온 거가 여기랑 비교했을 때 좋다라고 하니까 또 내가 싸게 잘 매수하는구나라는 확신도 들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은평구에 왔을 때 어디에 사람들이 몰려가는구나라는 섹터를 확인하고 신축과 구축의 가격을 비교하니까 이런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좋네요.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이 지도가.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지역 분석을 엄청나게 하실 필요 없이 좀 더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입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섹터 그 다음에 신축인지 구축인지 이런 게 우선순위인 거잖아요. 네. 전세가율은 좀 본의 요소는 아닌가요? 전세가율도 물론 보게 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전세가율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매매 가격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60%에서 70% 넘어가는 시기 이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에이 참 너무 비싸니까 그냥 차라리 살래 라고 하는 거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것들이 나중에 거래량에 반영이 돼버려요. 전세가율 자체는 이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보조지표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보면 되는구나. 근데 또 우리가 집을 살 때 막 향이나 뭐 인테리어 이런 거 보는데 사실 그런 건 조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죠. 어차피 이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요소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배울 살 때, 때. 예, 집을 살 때 층, 뭐, 그 다 다음에 따지잖아요. 다 따지잖아요. 다 따지는데, 저도 처음엔 그걸 엄청나게 따졌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입지가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부에서 그것이 선호도가 되게 높은 동네냐, 단지냐, 또는 그 섹터냐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향, 그 다음에 층, 이런 것들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쳐요. 맞아요. 층수도 고층이면 좋고 또 뷰가 뻥뷰나 이런 거 따지는데 사실 이런 건 좀 여유가 있을 때 따지는 거지 막 지금 살 집이 없는데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좀 서울 아파트가 넘사 같았는데 또 이렇게 좀 그래도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시도해볼 만한 것도 있다라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됐구나, 좀 싸구나, 이렇게 예상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서울 아파트는 막 다 15억, 20억 하는 줄 아는데 그래도 이 금액대도 물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산 좀 모아가지고 해볼 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10억 미만의 아파트는. 그럼요. 이런 게가 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다 넘는 줄 알았거든요, 막연하게는. 근데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또는 그 동네를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찾아보면 괜찮은 지역과 나름대로 선호할 만한 지역들,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섹터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여기라고 해서 안 오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그것들을 찾아보시면 되는 것 같고, 지금 다시 호갱론으로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아파트가 녹번 힐스테이트 녹번이거든요. 바로 역 앞에 있는 거. 네. 아까 순위로 보면 좀 뒤쳐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매매가로 이렇게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요, 조금 주춤하신 시간은 있었긴 하지만 결국 네. 어떻게 되냐면 다시 회복해버렸죠. 지금 네. 회복해버리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사람들이 좀 관심을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우상향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싸게 사는 요때가 굉장히 기회였던 거고, 네. 결국 길게 보게 되면은요, 외곽이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졌던 시절도 있지만 결국엔 이렇게 회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곽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네, 외곽이라고 해서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집중하느냐, 가격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네, 역세권, 대단지, 신축, 브랜드 이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역세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입지겠죠? 네,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